자, 이번 시간에는 소득세 신고 중에 제일 간단한 추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자, 추계는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추계는 단순 경비율과 기준 경비율이 있다 그랬어요. 자, 요즘은 이제 국세청 전산이 잘 돼 있어서 이 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내보낼 때 과세 유형을 이렇게 뽑아줍니다.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안 했어요. 다 본인들이 알아서 판정하게 그런 식으로 내보내서 어떤 좀 문제점이 있냐면 세무서에서 이 국세청에서 내보낸 이게 반드시 100% 맞는다는 가정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유형이 변경이 됐을 때는 세금을 추가로 더 내야 되는 경우도 나오고, 또 국세청이 내보낸 자료가 틀릴 경우에는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판정하는 방법 기본적인 거 한번 좀 설명을 할게요. 여기 이제 사업소득인데, 자, 단순 경비율은 어떻게 판정하는 거냐면 지금 2018년도 소득세를 신고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18년도를 신고할 때 17년도 매출이 얼마인가를 판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그 유형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1군, 2군, 3군. 그래서 1군은 도소매, 2군은 제조, 건설, 음식, 3군은 기타 서비스. 그래서 복식이냐 간편이냐 할 때는 7,500, 1억 5천, 3억을 가지고 판정을 하는데, 자, 여기서 단순 경비율이냐 기준 경비율이냐는 즉 복식기장 의무자가 아닌 간편장부 대상자 중에서 결론은 거죠. 1군으로 말하면 3억 미만, 그죠? 2군은 1억 5천 미만, 자, 3군은 7,500 미만인데, 그러면 1군을 예를 들어 1군에서 간편장부는 그럼 0원부터 2억 9,999만 9,999원이 되겠죠. 3억이 안 되니까. 자, 그럼 2억 9천인 사람하고 매출이 1,000만인 사람하고 똑같이 간편장부를 안 만들었다고 했을 때, 자, 국세청이 이게 안 되겠다 이거예요. 따라서 간편장부 3억 미만이면서 일정 규모 이상 있는 사람은 간편장부를 안 만들면 불이익을 주겠다, 뭐 이런 뜻인 거예요. 자, 그래서 단순 경비율은 금액을 어떻게 자르냐면 단순이냐 기준이냐는 이것도 똑같이 군별로 1군은 6천만원, 2군은 3,600만원, 1군은 2,400만원, 그 미만일 때, 즉 2,400, 3,600, 6,000, 그 미만일 때만 단순이고, 그 금액과 복식기장 그 금액 사이에 있는 간편장부는 기준 경비를 두드려 맞으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를 보면, 자, 일단은 단순 경비율이기 때문에 이 사업자는 2017년도 매출이 그 1군, 2군, 3군 중에 기준금액 미달이 됐다는 거예요. 여기는 3군에 속하는데 결론은 2,400 미만으로다가 2017년도 매출이 2,400 미만이라서 단순 경비율로 왔다는 거예요. 자, 그거 이제 하는 방법이 그렇고, 자, 모르면 여기 써 있다는 얘기예요. 단순율로 해라. 자, 그 얘기 잠깐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안내문에 보면, 자, 요런 게 나와요. 여기에 해당 사항이 있으면 체크가 돼 있으니까, 특히 여기 이제 무기장 가산세 해당되나 안 되나 그런 게 체크되어 있나 보고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슨 당구장, 사업자 번호 나오고, 40번, 사업소득이라는 얘기죠. 30은 부동산 임대소득이고, 자, 그리고 업종 코드, 총수익 금액,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단순 경비율은 특이하게 요 필요 경비까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결론은 단순 경비율은 계산 방식이 내가 2018년도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매출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요렇게 신고해 놨더니 법에서 80.3%를 준다는 거예요. 경비를. 내가 아무런 증빙을 안 갖췄는데도 80.3%를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필요 경비가 1,136만 원이고, 그래서 소득 금액이 284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안내문이 날라오면, 자, 우리는 신고를 어떻게 하냐면, 신고 방식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뭐, 세무서 가서 하는 사람도 있고, 홈택스로 하는 사람이 있고, 더존으로. 우리는 더존으로 하기 때문에, 저는 홈택스, 우리 세무대리인들은 직접 홈택스에서도 전자신고할 수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계속 오는 사람들은 차라리 더존에 등록을 한번 시켜서 그 데이터를 쓰면 다음번에 좀 편한 게 있기 때문에, 자, 만약에 이제 더존 프로그램으로 신고한다면 먼저 기존에 있던 업체면은 기초 정보가 있겠죠. 자, 그래서 신규로 왔을 때는 자, 회사 코드를 설정을 해서 이 회사를 등록하고, 그래서 기초 정보, 뭐 과세기간, 또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이름, 거기에 또 업종 코드. 자, 중요한 게 이 업종 코드를 잘 맞춰놔야 돼. 그죠? 요게 핵심이에요. 이 코드 번호가 틀려지면 이런 경비율들이 변경이 올 수가 있어서, 그래서 신고 때 제일 중요한 게 세무서에서 날라온 이 코드 번호하고 더존에 회사 등록에서 설정한 업종 코드가 맞는가를 꼭 확인해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내가 자체적으로 부가세 신고를 했다면 이 총수익 금액이 맞나 꼭 확인하는 거, 그거만 조심하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더존에다가 회사 등록을 해놨다고 가정을 하고, 자,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을 한번 보죠. 자, 그래서 개인 조정을 들어가 보면, 자, 단순 경비율이기 때문에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세액계산 및 신고에서 종합소득세 단순 경비율. 자, 여기를 들어가서 처음 들어가서 새로 볼 로그인하면 이런 기초 정보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성명, 주민번호, 기장 의무 신고까지. 그럼 이 데이터가 어떻게 나온 거냐? 여기 회계 파트에서 기초 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사항들을 그대로 끌고 온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 여기 지금 보면 단순 경비율까지 나와 있죠. 80.3%. 자, 이게 기초 정보에서 업종 코드를 설정해 놨기 때문에 이 값이 자동으로 온 거예요. 자, 이게 올해 또 바뀌었네. 17년하고 틀리게. 여기 옆에 보시면 소득 명세가 있어요. 소득 명세. 자, 이렇게 나오죠. 여기 쭉 나오면서 여기 총수익 금액. 총수익 금액을 뭘 보고 하냐면 여기 아까 세무서에서 날라온 거 1,420만원. 자, 1,420만원을 넣어줘보죠. 자, 이렇게 하면 필요경비 넣어주고 소득금액 2797400. 자, 이렇게 하고 다시 종합소득세액의 계산해 옵니다. 자, 그러면 총수익 금액이 나오고 단순 경비를 해서 소득 금액이 2797400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인적 공제가 나오는데 우리가 대표자를 이제 등록을 했기 때문에 본인 공제가 기본적으로 150만 원이 돼요. 자, 우리가 이제 추가적으로 하는 거는 여기에 종합소득 공제, 인적 공제 대상, 뭐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자녀가 있으면 자녀를 추가적으로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런 건 이제 본인들이 판정해 놓으면 되고,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부녀자 세대 공주가 돼요. 부녀자 세대 공제. 즉, 배우자가 있거나, 즉, 대표자가 여자일 경우에 남편, 신랑만 있으면 여기 체크하면 돼요. 부녀자 세대 공주. 자, 여기 체크하고요. 1. 이렇게 넣어주면 되죠. 자, 확인 키 눌러보면, 자, 부녀자 세대주 공제에서 추가 공제가 50만원 나왔고요. 자, 그럼 소득 공제가 200만원. 자, 과세 표준이 79만 7,400원. 자, 이렇게 해서 산출세액이 47,844원이 나왔네요. 자, 지금 인적 공제만 넣었는데, 자, 근데 이제 좀 전에 그 안내문을 보니까, 자, 안내문에 보니까, 여기 지금 안 나오는데요. 여기 지금 나오죠. 부녀자 세대 공제 나왔고, 여기 연금보험료가 나오네. 연금보험료. 연금보험료가 785640. 연금 785640을 넣어주니까 이렇게 과세표준 산출세액. 지금 뭐 한 거냐?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니까 표를 보니까
요 밑에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이 120만원이 있네요. 그죠? 120만원. 소기업 소상공인 여기 120만원. 자, 이렇게 하니까 과세표준이 0이 되죠. 소득금액보다 더 공제되는 게 더 많으니까. 자, 이렇게 하면 되고요. 자, 이런 건 어려운 거 아니고 나머지는 이제 본인들이 하는 거죠. 여기 관련된 게 있나? 여기도 이제 인적공제에서 뭐 자녀 같은 게 넣어주면 자동으로 따라올 거고. 자, 신고대리에서 여기 또 보면 납세조합공제니 뭐 전자식 기부금세 공제도 있고요.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 게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 자, 요게 해당사항이 있으면 요 금액을 넣어주고, 만약에 여기는 이제 중소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중소기업 감면을 넣어줄 필요가 없고요. 만약에 해당된다면 그 중소기업 산출에 대해서 여기 이제 뭐 소기업일 경우에는 10% 또는 30%를 넣어줘가지고 마감키를 눌러주면 돼요. 자, 여기서 마감 다 됐으면 이렇게 마감키를 눌러주고, 자, 큰 문제가 없으면 이렇게 에러가 뜨지 않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기본적인 단순 경비율 신고하는 거 봤고요. 자, 지금 이걸 하다 보니까 자꾸 문제점이 그 사업자 그 인적 사항이 나와서 그게 자꾸 신경 쓰여서 지금 흐름이 좀 끊기는데요. 자, 추가적으로 여기 단순 경비율 설명을 좀 더 하면, 우리가 여기 인적 공제 부양가족 등록할 경우에 매년 할 때마다 그걸 등록하면 좀 번거로움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 화면에서는 이제 안 보이지만 그 신고서 단순 경비율 신고서에 보면 그 인적 공제를 클릭하면 거기 하단 부분에 보시면 전년도 부양가족 불러오기 키가 있어요. 거기 등록하는데 밑에 보면 화면에 보시면, 그래서 전년도 부양가족 불러오기를 눌러오면 직전 연도에 신고했던 데이터들이 끌어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직전 연도에 뭐 배우자도 있었고 자녀가 2명이 등록돼 있었다면 그 데이터를 그대로 불러오기해서 쓰면 돼요. 다만 조심해야 될 건, 우리가 이제 직계 비속은 20세까지만 부양가족이 되죠. 그래서 올해 만약에 21세가 됐다면 당연히 제외 대상이 될 거고, 또 경로우대자 같은 경우에도 전년도엔 됐는데 당해년도 판정했을 때 안 됐을 땐 빼야 되고, 또 만약에 전년도에 직계 존속이 있었는데 직계 존속이 만약에 사망을 했다, 그럴 때는 반드시 그거를 삭제를 시켜줘야죠. 그래서 전년도 부양가족 불러오기를 했을 때 그런 게 좀 위험스러워요. 그죠? 그래서 항상 마지막에는 그 납세자한테 부양가족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꼭 확인하는 습관을 꼭 들여야 돼. 임의로 내가 그냥 알아서 판정하면 안 됩니다. 자, 그거 하나 더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신고대리 같은 경우에 이제 여기서 마감키를 누르고서 도전해서 이제 전자신고 제작 키가 있죠. 자, 전자신고에 가서 전체 메뉴 가보시면 그 전자신고 맨 오른쪽 탭에서 전자신고로 들어가서 제작키를 누른 다음에 제작을 해주고서 홈택스로다가 바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전자신고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신고를 하게 되면 만약에 세금이 나올 경우에 납부서를 이제 출력을 해줘야겠죠. 그죠? 자, 그래서 홈택스에 전송한 다음에 거기서 납부서를 출력받으면 되고, 또 유일하게 이제 다른 국세에는 없는데 이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그 10%가 따라붙는 지방세가 또 따라붙어요. 지방세가. 그래서 우리가 국세청에 전송하면 그 데이터가 또 위택스까지 전송이 다 돼 있어요. 동시에. 자, 일반적인 경우에는 홈택스에도 신고하고 지방세를 별도로 위택스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자, 여기 소득세에 관련된 그 지방세는 국세청에만 소득세 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위택스로 전송이 돼서 위택스에 가서 납부서를 출력만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런 특이사항이 있다는 것만 알고, 자, 일단 단순 경비율은
요까지 하고 나머지 또 이제 설명 안 되는 부분은 또 뭐 기준경 비율이나 또는 뭐 복식장구를 만들 때 관련돼서 중복되는 것 요 설명 안 된 거는 추가로 시간 날 때마다 설명을 더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